2년 반도 안 남았어요. 훗날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게다가 지은 죄가 많잖아요.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낙연은 왠지 좀 의리를 지킬 것 같지 않아? 정세균이네. 욕심을 부리면 파멸을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뽕평 시작합니다. 엊그저께 캐나다의 추 선생이란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역술학자 유동학 씨에게 정세균 운세를 좀 봐라. 그런데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 권한대행의 운세가 있는지 봐달라고. 하하! 그래서 저는 물어보기 전에, 유동학 씨한테 물어보기 전에 권한대행끼리 붙겠구나 하는 느낌이 싹 오더라고요. 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유동학 씨한테 한번 정세균 운명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보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음 주에 물어봅니다. 제가 기독교 신자인데 뭐 사주를 제가 뭐 신봉하고 뭐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역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또 흥미있기도 하고요. 매주 방송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권한대행을 지냈던 황교안, 야권의 강력한 대권 후보잖아 지금. 여기서 그렇다면 정세균은 문재인 탄핵을 넌지시 바라보고, 그래서 이거 좀 돌아가는 게 이거 수상한데 이거 탄핵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욕심을 내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황교안처럼 권한대행 한 다음에 좌파 세력의 강력한 대선 후보가 나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입법부 수장도 했고 당대표도 했고, 그리고선 차선책으로, 그게 안 되더라도 차선으로 권한대행만 해도 입법부 수장에다가 행정부 수장하는 거 아니야. 권한대행도 어차피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그러면 뭐 다, 그러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정치인 반열로 글랜드슬럼 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생각하고 입법부 수장 했던 사람이 왜 행정부 2인자로 가느냐,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속으로는 행정부 2인자는 왜 2인자야? 내가 1인자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신중한 성격의 정세균 씨가 입법부 수장한 자존심을 버리고 행정부 수장 밑으로 총리 자리로 그냥 자리 욕심에 맡았을 리는 없다. 저는 이런 쥐의 포석이 있다. 대권을 노린 포색. 이대로 하면 문재인이 임기 못 채운다. 직감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권한대행을 하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킨다. 뭐 자기 딴에는, 당신 딴에는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이번에 총리 지명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보는데요. 정세균을 범친노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면 범친노. 그러나 친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자 중앙일보에 재밌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권 핵심 인사 인터뷰를 했더구만요, 중앙일보에서. 문재인은 정세균에 대해서 매우 애틋하고 감사하고 미안한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총리 지명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거명됐지만 문재인은 처음부터 정세균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 A씨라는 사람, 중앙일보에서 A씨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애틋, 감사,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그 왜 그런 걸까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결정적 순간이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당시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김두관 이렇게 4명이 붙었거든요. 이때 애틋함을 느낀 게 뭐냐면, 경선 도중에 참모들에게 문재인이 얘기했대요. 정세균 의원이야말로 콘텐츠가 있고 부드러우며 합리적인 분인데 왜 국민에게 걸맞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지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씨라는 사람이 경선 때 문재인이 경쟁자를 놓고 저렇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직도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세균은 지지율이 뭐 낮아서 화제가 됐었죠. 지지율이 높지가 않았어요, 항상. 지금의 이제 여권이 2007년 대선, 그때 이명박 후보한테 깨졌죠. 그다음에 2008년 총선에서 또 참패했잖아요, 민주당이. 그 뒤에 정세균이 당대표를 맡았는데, 중앙일보에서 이거 분석을 잘했네요. 난파 위기에 몰린 최악의 상황을 수습한 것은 물론이고, 이듬해 2009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전국 흐름을 확 반전시키는데 1등 공신이 정세균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지지율은 1% 안팎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력을 보여줬는데도. 그래서 정세균에 대해서 애틋함이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 다음에 고마움은 뭐냐면, 당시 경선 레이스가 혼탁했는데 전국 순회 경선 도중에 손학규, 김두관 이 양반들이 경선 보이콧했어요. 서로 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 청주 합동 토론회였대요. 그 A씨가 회고를 하는데, 청주에 갔더니 정세균 후보자만 현장에 있었다. 다른 후보들은 아예 판을 뒤집어버리고 참석을 안 했다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세균이 경선 망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끝까지 해준 게 고마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당시에 그렇게. 그리고 미안한 마음은 이게 이제 정세균 씨가 저평가된 이유와도 관련이 있다는 건데, 정세균 씨는 이제 범친노 진영의 좌장이었는데 한때 정세균계, 그러니까 SK계 이걸 구축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씨가 정계 입문하자마자 친노 지지층뿐만 아니라 SK,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세균계도 쫙 문재인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 줄을 섰단 말이죠. 이 정치라는 게 그렇거든요. 누가 이렇게 뜨는 것 같다면 그쪽으로 줄이 쫙 갑니다. 그때 이제 뭐 노영민이라든가 강기정이라든가 뭐 김진표 이런 뭐 최재성 이런 사람들이 쫙 문재인 쪽으로 줄 쫙 섰잖아요. 그런데도 정세균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열받아서 저것들이 나를 버리고 저쪽으로 가,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러지 않고 정세균 당신도 문 쪽으로 줄을 섰다는 거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리고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패배 한 달 뒤에 정세균 씨는 문재인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합니다. 그래서 그때 문재인의 최측근 양정철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 했다는데요. 정세균 씨가 오기 전과 뒤가 놀랍도록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대통령이 되면 총리는 정세균이다, 이런 말이 그때 돌았대. 2012년에.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중앙일보에서 이제 분석하기는 이낙연 독주 구도의 경쟁 체제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2012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경쟁한 정세균과 문재인과 그때 정면 승부 피하거나 우회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2015년 당권 도전을 검토했대요. 그 이후에. 그러다가 또 문재인이 당권 도전에 출마 선언을 하니까 여기서 또 하차하고, 2017년 대선은 이제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정세균은. 그리고 대신 택한 길이 그럼 나는 국회의장을 가겠다. 그래서 국회의장 쪽으로 갔다는 거죠. 결국 국회의장 했는데, 자, 그렇다면 문재인 쪽에서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2년 반도 안 남았어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가야 하는데 훗날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게다가 지은 죄가 많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내가 엮인 게 많은데 이거 여기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할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내 뒤에 대통령을 누가 믿을 만한 놈을 꽂아야 되는데, 믿을 만한 놈 줄줄이 다 낙마했잖아요. 이름 안 돼도 다 알죠. 조국서부터 쭉 낙마했어요. 근데 이낙연이 지금 지지율인데, 이낙연이 왠지 저 구랭이가 한 대마리 들어앉아서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것 같지 않아. 구랭이에 따라서 물쩍물쩍 넘어갈 거거든. 나를 끝까지 보호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럴 때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해온 거 보니까 양보하고 또 밀어주고 이런 거 보니까 정세균이네,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렇다면 퇴임위에 보증을 서는 면에서도 정세균만한 인물이 없겠다. 가진 또 꼬셨을 거 아니에요. 입법부 수장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가 다음 좀 대통령 하셔서 나를 좀 죄를 이어서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러면 또 반짝했을 수 있죠. 나를 그럼 대통령 후보 밀어주나? 둘이에 무슨 미학이 있지 않았나? 전 추측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정세균 쪽에서 생각해 보면 흘러가는 김새가 자칫하면 이거 탄핵 국면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입법부 수장에서 행정부 2인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행정부 1인자 되는 거 아니야? 권한대행. 어차피 뭐 내가 인기로 대통령 되기는 어렵고 권한대행이라도 하는 건 행정부 1인자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운이 좋으면 차기를 노릴 수도 있고, 황교안처럼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세균에 대한 그 주변의 평판이요, 좋아요. 저도 같은 교회 다니거든요. 이분들 따랐던 그 후배들 얘기 들으면 평판이 좋아요. 개인적 인품도 좋고. 그래서 아마 문재인도 그런 정세균의 인품을 믿고 자기 후계를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작전을 짠 것 같은데, 제가 정세균 교우님께, 같은 교회 다니는 교우님께 또 선배님이시고 애정으로 조언합니다. 그 꿈 버리십시오. 촛불 난동 좌파 세력의 상투 잡는 꼴입니다. 험악한 설거지용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당신보다 험악하고 영악하고 이런 좌파들이 당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당신이 순진해서 당신이 그들을 뭐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꿈 깨시고요. 또 그렇게 저렇게 정비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 가지고 있고, 더 무서운 사람이라면, 좌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면 그 또한 꿈 깨십시오. 이제 국민이 다 압니다.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꿈 깨십시오. 국민이 호랑이에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의 무서움 한번 보실래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만든다며 국민들이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거 한번 보실래요? 상투 한번 잡아보실래요? 큰일 납니다. 큰 불행이 닥칩니다. 최근에 얄팍한 부동산 정책이요, 도도한 시장을 이길 수 없듯이요, 도도한 국민을요 얄팍한 작전들에 의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자연인이 되면 그동안의 경력 화려하잖아요. 당대표, 입법부수장 뭐 그 화려한 경력의 명예 안고 노년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지만 그랜드 슬럼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파멸을 맞을 것입니다. 넌 뭐 새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새 모양인데 너 새로 그냥 살래? 어떻게 내 자리를 넘볼래? 어떡할래? 어? 임마 입을 벌렸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어떻게? 넌 왕닭인데 닭의 세계에서 이런 조무래기들 째랑째랑 받으면서 왕닭으로 살래? 어떻게 내 자리야? 그래서 여기서 네가 요즘에 딱평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뽕평에 네가 아주 나를 넘볼래? 그래 넌 깨갱하는 거지? 딱평이나 하고 있어. 뽕평 넘보지 말고. 어떻게 하실래요? 선택은 알아서 하시는데 불행을 맞을래요? 편안한 노년을 맞을래요? 뽕평 마치겠습니다. 구독 쭉 눌러주십시오.